두 번째는 위험도 평가, 예측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과 추론과 예측은 명확하게 다른 영역인데요. 인과 추론은 원인 요인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예측, 위험도 평가에서는 결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농장의 특정 지역, 특정 농장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은가 낮은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예측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우리 데이터 분석, 혹은 역학에서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면, 인과 추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아웃컴에 대해서 수식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 대체로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요인에 대해서, 항체가라고 하는 아웃컴에 대해서 백신 접종 여부라고 하는 요인이 어떠한 수식적인 관계가 있느냐, 이 베타1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양의 인과관계, 음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을 썼다면, 예측에서는 이 베타가 뭐였던 간에 그건 관심이 없고, 그냥 어떤 요인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 아웃컴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백신을 놨을 때 항체가가 낮아지느냐? 그 인과관계보다는, 그래서 이 농장의 항체가가 얼마로 예측되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입력했을 때, 이 농장의 항체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 그런 수요, 그런 질문이 예측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할 확률, 이게 예측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의 이런 예측을 하는 패러다임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재의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이것도 역시 최적의 수식을 찾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최적의 수식을 찾는 것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농장의 ASF라고 하면은 ASF 발생 여부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쭉 조사를 합니다.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고, 각각 농장별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데이터 수집한 연도, 질병 발생 여부,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드나들었나, 출입 밀도, 주변의 야생동물의 밀도, 조사를 할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야생동물 밀도, 바이오 시큐리티 레벨, 기타 등등, 온도, 습도, 강수량을 포함해서, 기타 등등의 여러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했다라고 보면은, 그 수집된 데이터와 질병 발생 여부와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최적의 수식을 찾는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동의합니다. 이 질병 발생 여부, 0101, 이게 좀 딥하게 가면 좀 깊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0101로 0101로 입력을 하진 않지만, 지금 예시에서 그냥 0101로 입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쨌든 질병 발생 여부 0101이 최대한 잘 나오기 위해서 이 베타 0, 베타 1, 베타 2, 베타 n에 어떠한 값들이 들어가야 지금 이 데이터의 입력값과 결과값이 가장 잘 설명이 되느냐, 가장 잘 설명이 되는 이 베타 값을 찾는 게 현재 예측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 원인과 결과가 최대한 잘 일치를 하게끔 하는 베타를 싹 다 찾은 다음에, 베타에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해서 최적의 베타 값을 찾은 다음에, 그 베타 값이 찾아졌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fx, 최적의 관계식을 알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입력값만 넣게 되면은, 그죠? 입력값만 넣게 되면은
결과값이 도출이 될 수가 있죠.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에 대한 최적의 그 관계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면 다음부터는 그 도출된 fx 값을 통해서 인풋 값을 입력하면 아웃풋 값이 도출되게끔 하는 그러한 그 접근 방식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뭐 빅데이터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어떤 통계적인 수식, 어떤 일련의 어떤 이걸 리니어한 수식이라고 하는데 선형 관계식을 통해서 예측을 했다면 최근에는 그 기계학습, 딥러닝의 그 어떤 기법을 활용을 해서 더 최적의, 좀 더 최적화된 그 수식을 찾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뭐 사실 뭐 딥하게 설명드리면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이 수식을 찾는 건데 좀 더 복잡한 수식을 찾는다 정도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측하고 싶은 게 특정 농장의 어떤 그 환축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싶다라고 하고 그걸 예측하기 위해서 출입수, 사람이 드나드는 그 농장의 하루 동안에 사람이 얼마나 드나들었는가, 혹은 뭐 차량이 얼마나 드나들었는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환축수를 예측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뭐 예전에는 그냥 선형적인 수식으로 찾았다면, 최근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입력층의 그 각각의 출입수에 해당하는 어떤 예측에 필요한 변수, 예측 요인, 프레딕터를 넣고 그 프레딕터 값에 웨이트를 곱하고 바이어스라고 하는 걸 더하고 예를 들어서 116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으면 W1이 뭐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면은 116 곱하기 2 그리고 B1이 뭐 1이라고 하면은 116 곱하기 2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또 특정 펑션에 집어넣어서 인풋을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값이 뭔지를 이제 또 아웃풋 해내고 그 아웃풋 값에 또 W3를 곱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곱하고 더하고 막 해서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의 어떤 아웃풋 값을 가장 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W1이 무엇인가, B1이 무엇인가, W2가 뭐고, B2가 뭐고, 뭐 이런 B3가 뭐고, 이런 값들을 찾아내는 것. 이게 그 딥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최적의 수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베타 0, 베타 1, 베타 2, 베타 n까지를 찾아내는 게 리니어식의 어떤 접근 방식이었다면 딥러닝에서는 마찬가지로 비슷한 접근법으로 W1, B1, W2, B2 뭐 이런 애들을 찾아내는 게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법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최적의 W1값, W값, B값들을 컴퓨터가 찾아주게 되고, 일단 찾아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인풋 값만 있으면 알아서 아웃풋 값이 계산되는 그런 원리로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단순한 인공신경망을 말씀드린 거고, 보통 우리가 쓰는 딥러닝 방식은 훨씬 더 복잡하긴 한데 원리는 동일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를 보면은 뭐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어떤 질병이 있다. 뭐 다음번에 ASF가 발생할 위험도가 높은 그 농장이 어딘지를 예측하고 싶다. 뭐 올해 럼피 스킨이 어디서 발생할 위험도가 가장 높은 농장을 찾아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작년에 ASF가 발생한 농장이 어디인지에 대한 자료,
작년에 뭐 원피스킨이 발생한 농장이 어디인지에 대한 자료, 그리고 해당 농장의 어떤 해당 농장의 특성들이 담겨 있는 그런 역학조사 자료가 있고, 그리고 역학조사 자료 이외에 뭐 카이스에서 뭐 대부분의 정보가 있지만, 혹시 뭐 카이스에 들어있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그런 정보들을 또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한 줄이 하나의 농장이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쭉쭉 이렇게 수집을 하고요. 수집된 정보를 이제 하나로 한데 모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선형적인 기존의 전통적인 통계학적인 방식이든 아니면 뭐 기계학습이든 아니면 뭐 딥러닝 방식이든 그 원인 요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최적의 식을 어쨌거나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찾게 되면은 이제 올해 내가 작년까지의 정보를 통해서 올해 어느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할지를 예측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작년까지의 정보를 통해서 관계식을 도출을 한 다음에 그 관계식에 올해의 그 인풋 값을 넣게 되면은 올해 어디서 발생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걸 뭐 지도로 시각화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일련의 그 과정을 거치는 게 우리가 그 역학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죄송합니다. 역학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예측의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이건 뭐 가축은 아니지만 제가 했던 최근 진행했던 연구 사람의 말라리아를 대상으로 다음 달에 지금이 6월 달이면 7월 달에 어느 지역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연구를 최근에 수행한 적이 있고 논문으로 6월 달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의 어떤 정확도를 이 정확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냥 대충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도로 말씀을 드리면 정확도를 뭐 0에서부터 100%까지 지표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진행했던 연구에서는 93% 정도의 정확도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걸 가축에 적용해서 다음 달에 혹은 올해에 그 럼피스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농장이 어디인가, 그 지역이 어디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 예측 작업을 토대로 어디부터 예찰을 해야 되는가, 어디부터 예방적 활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예측 작업에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러니까 결과값은 확률로 보통 나타나거든요. 확률, 뭐, 0에서부터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50%다, 10%다, 20%다, 뭐 이런 식으로 확률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그 확률 값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20%라고 해서, 그게 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직관적인 해석은 어렵고요. 다만 그 확률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우선순위, 어떤 지역이 어떤 지역에 비해서 확률이 높다 혹은 낮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부터 예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게 예측 연구, 예측 분석이 갖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